여러분은 미국 서부 시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리볼버를 허리춤에 찬 카우보이, 보안관, 갱단 같은 사람들부터 황폐하면서도 노을이 유난히 멋있는 마을 등 1899년 미국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 레드데드 리뎀션 2에 자주 나오는 모습들인데요. 허구한 날 총 쏘고 범죄를 일으키는 게임의 주인공과 갱단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미국 서부 시대의 모습 그 자체이죠. 그런데 실제로 서부 시대는 이런 무업자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을까요? 서부 개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85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는 실제로 공권력보다 개인의 무력이 앞서던 시대였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이 무업지대가 되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서부 개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미국 서부 개척은 영토 확장, 경제, 정치적인 요소 같은 각종 사건이 복합적으로 이어지며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803년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당시 미국 영토의 2배 크기나 되는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했습니다. 왜 갑자기 프랑스가 미국 영토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프랑스는 1682년 이후 루이지애나라는 대규모 식민지를 건설하여 1800년까지 영토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북미 카리브해 식민제국 건설을 꿈꿨지만 아이티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과 혁명으로 카리브해의 주력 식민지를 잃게 되었고, 나폴레옹은 유럽 전쟁 및 제국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미국은 1제곱킬로미터당 약 7달러로 총 매입 가격 1500만 달러에 매입하였습니다. 이 가격은 한반도의 10배나 넘는 땅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도 4에서 5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되는 역사상 가장 저렴하고 성공적인 영토 거래 중 하나로 평가받죠. 1819년에는 미국이 스페인과의 협상으로 플로리다를 넘겨받게 되었고, 1846년에는 미국 멕시코 전쟁을 통해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 서남부 대규모 영토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 광대한 영토가 생겼으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겠죠. 하지만 막상 이 넓은 땅을 어떻게 개척해야 할지를 두고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미국은 광활한 미개척지를 효과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유인책,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요. 미국 정부는 미개척 땅을 성인 개인에게 160에이커씩 먼저 무상으로 내주고 5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며 농사만 잘 지으면 진짜 내 땅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홈스테드 법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빈곤층, 이민자, 젊은이, 여성, 흑인 모두 서부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개척되지 않은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던 인디언 원주민들이 있었고, 원주민들의 저항으로 수많은 개척인들이 목숨을 잃었죠. 게다가 중앙정부에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외곽 지역이었다 보니 법 집행이 부실해져 범죄 행위가 계속 일어났죠. 이런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골드러시입니다. 기존 개척자들이 미 개척지에서 생활하던 중 우연히 금을 발견한 일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존 셔터가 고용한 목수 제임스 마셜이 금을 처음 발견했다는 일화가 있죠. 미국 정부는 이 소문을 이용하여 개척민들을 늘리기로 마음먹는데요. 기업과 언론이 앞장서서 서부에 가면 누구나 금을 캘 수 있다는 거대한 경제적 유혹을 전국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금을 캐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수십만 명이 단기간에 몰려드는 골드러시가 시작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몰려든 사람이 모두 선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앞서 말했듯 아직 미국 서부는 정부의 행정력과 법체계가 부족한 미개척지였기에 정부가 제대로 법과 질서를 세우기도 전에 금광촌, 광산마을 같은 곳에서 폭력과 사기, 강도, 살인 등 각종 범죄가 난무하면서 미국 서부는 무업지대로 악명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었었죠. 이미 서부 전역에는 각종 무장단체, 자경단, 그리고 범죄 조직이 뿌리 내린 뒤였는데요. 연방정부가 파견한 보안관과 군인들은 인원도 부족했고 낯선 지역 사정에도 어두웠습니다. 그 사이 마을마다 제각각의 법이 생겼고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판을 열어 스스로 판결을 내렸죠. 범죄자가 잡히면 정식 재판 대신 광장 한가운데서 교수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즉결 처분은 불법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정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이 자경단을 묵인하거나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무법을 바로잡기 위해 또 다른 무법을 인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었는데요. 정부가 아무리 법을 세우려 해도 이미 사람들은 법보다 총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서부는 법률이 아니라 총구가 말하는 사회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와일드 웨스트, 무법지대라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서부 지역이 무법지대였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는 일부 광산이나 초기 개척지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영화에서 자주 그려지는 거리에서의 결투 같은 총싸움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많은 서부 마을에서는 총기 소지를 아예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마을 입구에서 총을 보안관에게 맡기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면 실제 무법지대로 유명했던 서부시대 마을들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애리조나의 광산마을인 툼스톤은 1877년 애리조나 사막에서 은광이 발견되며 짧은 시간에 인구와 부가 폭발적으로 몰렸는데요. 7,000명 이상의 탐광자와 상인들이 몰려와 마을은 난잡한 분위기였습니다. 광산촌 특유의 범죄, 도박, 폭력, 갱단, 보안관과 자경단의 충돌 등 무법지대 서부마을의 대표적인 모습이 툼스톤에서 실제로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1881년 실제로 툼스톤에서 와이엇 이프 보안관, 닥 할리데이와 갱단 사이에 일어난 총격전은 서부시대의 가장 유명한 총싸움으로 전설이 되었으며 이후 수많은 영화, 드라마의 소재가 됐습니다. 지금도 1880년대 분위기를 살린 골목과 건물, 당시 복장의 배우들, 총격전 재현 공연으로 서부시대 실물 체험지로 남아서 미국 서부의 상징적 마을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1870년대 철도의 확장과 함께 텍사스에서 캔자스로 소를 운송하는 캐틀 드라이브의 종착지 역할을 맡던 도지시티에는 수많은 카우보이, 상인, 도박사, 현상금 사냥꾼과 무법자들이 몰렸는데요. 술집이나 사창가, 도박장, 그리고 권총 싸움이 일상화된 분위기로 악명 높았으며 법 집행이 미비하자 도시 자체가 치안 유지를 위해 유명 보안관을 초빙하기도 했죠. 이런 혼란과 카우보이 문화는 미국 대중문화에 그대로 등장하면서 와일드 웨스트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서부시대 박물관, 옛 거리, 총잡이 배우들의 퍼포먼스로 서부 역사 관광지로 유명하죠. 1876년 블랙힐스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전형적인 골드러시 붐타운이었던 데드우드는 치안과 행정 체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각종 범죄가 성행해 진짜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데드우드가 유명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서부시대 유명 총잡이 와일드 빌 힐코, 캘러미티 제인 같은 전설적 인물들이 실제로 활동했던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와일드 빌 힐콕은 데드우드의 넘버 10 살룬에서 현장 사살당했고 이 사건이 서부시대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데드우드는 메인 스트리트의 옛 건물과 투어로 실제 서부시대 체험 관광지가 되었으며 미국 드라마 데드우드의 무대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서부의 이런 무법 상태는 단순한 혼란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된 구조적인 문제였는데요. 당시 서부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 주가 아닌 영토로 분류되어 있었고 이곳에는 정식 법원도, 판사도, 보안관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이었는데요. 오랜 개척 생활 속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살아남는다는 문화가 뿌리내리면서 공권력보다는 개인의 판단과 복수가 당연시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총기와 결합해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었죠. 언론의 과장 보도도 한몫했는데요. 동부의 신문사들은 서부의 총격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루며 무법지대의 서부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보도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동시에 일종의 동경을 심어주었고 범죄자들이 스스로를 전설적인 인물로 포장하는 데에도 이용되었습니다. 결국 서부시대 무법지대는 법의 부재, 폭력의 문화, 그리고 왜곡된 인식이 맞물린 결과였죠. 미국 서부 지역에선 법은 닿지도 않을 뿐더러 길고 현학적이었지만 총은 빠르고 직관적이었죠. 그래서 서부는 지금까지도 법보다 총이 먼저인 시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법지대도 결국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미국 서부시대 시리즈 첫 영상인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미국 서부시대의 모습을 게임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동력원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